대한민국 경제도 이제 6월 실적, 2분기 실적이 이제 7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7월 말로 왔기 때문에 또 이제 발표가 되게 돼요. 대한민국 경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지 된다. 입춘대길 붙이기에는 약간 시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좀 우울한 얘기예요.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수출, 턴어라운드, 턴오버, 마이너스 실적이 플러스로 개선되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6월에 인플레이션율도 미국만큼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5월에 마이너스 침체세에서 0%, 6월에 이제 0%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대한민국 고용자 수도 턴오버, 턴어라운드 효과가 나타나고 실업자 수도 감소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긍정적인 경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 자체적인 경기부양 정책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앞서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미국의 무제한 양적 완화 이후 이 글로벌 유동성, 달러에 연결되는 유동성의 변화에 따라서 주요한 국가들의 실적 개선세가 같이 연동돼서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 자체 정책의 효과가 아닌 이와 같이 연동되는 강력한 미국의 달러의 유동성 확대에 따라서 환율 제도의 원화 유동성을 더 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니까 안정적인 원화 환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비례적으로 원화 유동성을 늘리고, 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연동된 변화라는 것을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인지하지 못하거나 혼동되게 되면, 야, 대한민국 경제 잘 나간다, 매수, 상승 추세 전환이다, 그렇게 되게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한국의 실적이 개선되는 같은 시기에 이와 같이 미국의 경기 개선세, 그리고 중국도 마이너스 6.8%의 경제 성장률 1분기가 2분기에는 3.2%로 돌아서게 되는, 이와 같이 연동돼서 같은 시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의 국가의 경기 부양 정책도 물론 일부분 기여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글로벌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환율 제도의 근간이 되게 되는 이 미연준의 폭발적인 무제한 양적 완화로 인해서 각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늘리게 돼도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미달러 유동성 안 늘렸으면 대부분의 국가는 이와 같이 공격적으로 유동성을 늘리지를 못해요. 환율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환율은 실물 경제의 물물 교환을 하기 위한 매개체예요. 그리고 환율이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원활한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환율에 연동돼서 글로벌 경제는 반드시 바라봐야지만 된다는 점이고, 대한민국 경제 매우 이제 긍정적이고 좋아요.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다면서요. 방금 전에 살펴본 내용이 글로벌 경제 입춘대길, 초여름 꽃샘추위 넘어서 입춘대길이 이라며요. 대한민국도 그러면 입춘대길 연동되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질문이 나올 거예요. 여기 짚고 넘어가야 될 자료가 있어요. 얘는 이제 2019년 자료예요. 2019년. 녹색이 짙어질수록, 녹음이 풀어질수록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 이렇게 회색이나 노란색이 나타나게 되면 인플레이션율이 낮은 것을 의미를 하게 돼요. 우리는 앞서서 살펴봤어요. 2010년도서부터 2020년 1월까지 코로나19가 덮치기 전까지 글로벌 경제는 호경기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고, 상업은행 대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상업은행의 연체율이 안정된 상태. 또한 또 하나 살펴봤었던 게 2019년 8월 이후에 미연준의 대규모 보유자산 종료 이후에 주요한 경제지표들 실적이 개선되고 인플레이션율이 매우 빠르게 증가되는 현상을 봤어요. 글로벌 경제 2019년 글로벌 경제 2019년 기조는 여기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시피 푸르름이에요. 즉 일정 수준 이상의 인플레이션율이 진행되게 되면서 민간 기업들은 이전과 동일한 물건을 팔아도 매출액은 더 증가되는 그러한 시절이었어요. 녹음의 푸르름.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노란색으로 나타낸 이 네 가지의 국가예요. 첫 번째는 한국, 두 번째는 일본,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공개방송에서 지속해서 여러 번 공유드린 바와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서부터 기준금리를 충분히 낮추고 엔화 유동성 공급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아베노믹스 정책이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근데 얘가 왜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이 되게 됐냐면 2015년도서부터 미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초약세 가치를 나타나게 돼요. 즉, 더 이상 이전과 같이 공격적으로 엔화 유동성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게 되고 2017년도서부터는 엔화 유동성 공급을 줄이게 되게 되면서 니케이 지수는 2017년도서부터 박스권에 갇히게 되게 돼요. 이러한 기간에 당연히 엔화 유동성을 늘릴 수 없게 되니 2019년 기간 일본은 노란색을 나타나게 돼요. 근데 대한민국은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일본과 같이 초약세 구간이 아닌 초강세 구간에 와 있어요. 얼마든지 유동성을 정책적으로 늘리음에도 불구하고 노란색이었어요. 다른 이제 노란색인 국가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 다음이 나이지리아예요. 두 가지의 국가 다 국가의 부 자체가 원유에서 주로 나타나게 돼요. 국가의 부의 80%, 나이지리아는 거의 이제 98%까지가 원유 부분에서 나타나게 돼요. 즉, 다른 국가들과 같이 경기 부양을 통해서 국가 내 산업 육성을 통해서 실적 개선세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그냥 글로벌 원유 업황에 따라서 부 자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굳이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늘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즉 보게 되면 2019년에 녹음의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네 가지의 국가, 일본은 환율적인 영향으로 엔화 유동성을 공격적으로 늘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는 원유 업황에 따라서 국가의 부가 주로 다 창출되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 공급 확대 그 정책이 적절하지 않다. 근데 대한민국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뭔가 대한민국만의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이 그림 자료만으로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뭐가 대한민국에 있던 것이냐 도대체. 다른 나라들 다 유동성 늘리면 적어도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례적으로 유동성을 늘렸어야 될 것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유동성을 안 늘린 것인가 의문이 생기게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을 보게 되면 여기 방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특화된 시각적 방향성 분석 도구인 녹색의 비행기 궤도를 나타내게 됐어요. 쇠퇴기에 도착한 지표값은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태동기로 귀향을 하게 되고 2007년경에 태동기로 귀향을 완료를 하게 됐고 1차 상승이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까지 진행되게 됐고 이후에 일정 기간 휴지기를 거치게 되게 돼요. 아직 얘가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서 2차 상승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태에서 설정된 경로는 최종 목적지인 쇠퇴기까지 들어가는 2차 상승의 경로가 남아있는 중이에요. 근데 매우 우울한 점은 대한민국 자체 정책으로 유도된 것이 아닌 이와 같이 단기간에 매우 급속도로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원화 가치가 상실되게 되면 1996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대한민국 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되게 돼요. 야,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정책적으로 중국과 같이, 일본과 같이, 다른 국가들과 같이 미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 약세 구간을 정책적으로 유지하게 된다면 이게 GDP를 더 쉽게 늘리기에 좋은 건데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원화 강세였을 때 부가가치를 만드는 산업들의 구군을 걸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로 변화시키지를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환율이 되게 되면 대한민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미달러보다 자국화폐 유동성을 늘려서 이 미달러 대비 화폐 가치를 약세 구간에 두고자 해요. 그래서 미국 트럼프는 이것을 갖고 이제 환율 조작이다라고 이제 페널티를 먹이고 있는 중이에요. 대한민국은 우등국가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말한 바 있죠.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이 환율을 좀 정책적으로 유도를 통해서 약세 구간으로 가든지 아니면 얘를 지금 어떻게 좀 변화를 해야 되겠다. 더욱이 코로나19 경기부양 정책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니 결국은 이제 원화 유동성도 증가되게 되면서 어차피 원화는 일부분 자체 정책에 의해서든 외부 환경 조건에 의해서든 상승할 수뿐이 없게 돼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원론으로 돌아가게 되면 2019년에 왜 대한민국의 인플레이션율이
글로벌의 녹음이 푸르른 녹색을 나타내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이 빈약한 노란색을 나타나게 됐느냐. 원유를 팔아먹는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도 아니고 미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초약세 구간에 진입해서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지 못했었던 일본의 경우가 아닌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 경제지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아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인지를 넘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뭐냐? 2017년 5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시기가 바로 여기에요. 먼저 이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저는 어떠한 주관으로 좋다 나쁘다의 개념을 논하지 않고 어떤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다와 같은 정치색을 철저히 배제한 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인과분석 결과가 말하는 바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신문이에요. 2017년 6월 19일서부터 LTV를 70%였던 걸 60%로 줄이는 것을 시점으로 지속해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는 2020년 7월에는 아파트 가격 계속 올라가는데 투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수도를 이전해야 된다는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와 같이 대한민국은 매우 장기간 동안 규제의 강도를 강화를 하면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진행해 왔어요. 그 시작이 2017년 6월 19일부터였고, 이에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만든 결과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흔적으로 그대로 화석화돼서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치색이 전혀 없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여기에 빨간 선으로 나타난 게 원화 유동성이에요. 원화 유동성이 부동산 규제를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나게 돼요. 왜냐? 2019년에 진행했었던 무수히 많은 공개방송에서 공유했던 바와 같이 어떠한 국가가 됐든지 간에 부동산 규제 정책을 진행하게 되면 첫 번째는 허가 건수를 줄여봐요. 약발에가 안 먹혀요. 결국은 유동성을 일정 수준 이하로 만들게 되는 유동성을 규제를 하게 돼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규제가 되게 돼요. 근데 매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보세요.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인데 얘가 일정하다고 치면 얘를 계속해서 유동성을 줄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파란색으로 나타난 게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인데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게 되면서 원화 가치 강세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반대로 올라가요. 왜? 원화 유동성을 줄였는데 얘를 줄였으면 이 지표값이 밑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네? 어라?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와 같이 정책이 유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환율이 가치 상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딱. 첫 번째는 자국 내에서 원화에 대한 매도세가 증가하고 미 달러에 대한 매수세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경제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환전을 통해서 해외로 투자하는 게 낫다는 국내 투자 자본의 이탈 현상. 두 번째로는 매년마다 대한민국에 유입되는 해외 직접 투자 규모가 지속해서 감소되게 돼요. 왜? 주요한 경제지표 실적을 봤더니 이게 실적 감소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정책에 기인해서 대부분의 경제지표들이 같은 기간에 심지어 코스피까지 하락 추세가 진행되게 된다. 대한민국의 투자를 늘리기가 힘들게 되죠. 대한민국에서 빠져나가는 돈, 대한민국에서 유입되는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와 같이 원화 가치 상실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게 돼요. 이와 같은 현상이 진행되던 중이었었고, 다만 이제 2019년 8월서부터 원화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고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다시 상승했다가 일정 기간 또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렇지만 이런 기간을 앞서서 살펴봤었던 것과 같이 2019년 8월서부터 미연준의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이 종료되게 되면서 주요한 국가들의 유동성이 매우 폭발적으로 증가되게 됨에 따라서 미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환율 관점에서 원화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고, 또한 2020년에 들어와서는 여기에 이제 빨간 선으로 나타낸 미달러 유동성 증가 속도와 같이 2008년 수준을 넘어서는 폭발적인 수준으로 미달러 유동성 자체가 증가되게 되니
미달러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게 되니 비례적으로 원화 유동성을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릴 수뿐이 없게 돼요. 물론 부가적으로 자체적으로도 대한민국의 경기부양 정책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주요한 원인은 원화 유동성을 줄여왔었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수도를 이전해야지만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는 것까지 이제 헌법까지 바꾸려고 하는 상황까지 와 있는데 원화 유동성이 증가될 리가 없죠. 이와 같이 미달러 대비 환율을 원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미달러 유동성이 급격히 증가되는 시절에 이와 같은 원화 유동성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일정 기간 원화 환율이 감소됐다가 다시 상승하는 이와 같은 원화 가치 상실 현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외면하면 안 돼요. 또한 이와 같이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의 영향으로 원화 유동성이 줄어들던 시절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됐냐. 대한민국의 부의 절반 이상을 만들게 되는 수출이 이와 같이 파란선으로 나타낸 수출이 2017년도서부터 성장세가 둔화되고 2018년도서부터는 침체세가 진행되고 주요한 경제지표 대한민국 경제지표 실적의 침체세가 나타나게 됨에 따라 대한민국 경제에 투자하는 해외 직접 투자 규모도 침체세가 나타나게 돼요. 또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원화 유동성이 줄어들던 시절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됐냐. 대한민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들의 통화 한 단위가 회전하는 속도, 자동차의 RPM과 같은 통화 유통 속도가 2017년도 이후 침체세가 더욱 격하게 나타나게 돼요. 매우 안타까운 점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분석에 의하면 대한민국 경제의 통화 유통 속도 0.74가 임계치였어요. 여기 상태에서는 일시적으로 원화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 주요한 경제지표 실적 개선세가 바로 나타나게 됐는데 이것을 이탈한 뒤에는 원화 유동성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경제지표 실적 개선세가 거의 나타나지 않게 돼요. 이 임계치 0.74 2020년 1분기에 0.64가 되게 됐어요. 임계치가 0.74인데 0.64 이후에 원화 유동성이 늘어났더라도 임계치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이러한 시절에 대한민국의 인플레이션율은 계속해서 감소세, 침체세가 진행되던 중이었었고 이전의 투자 효과로 기업 지분 가치가 증가되는 주식시장의 코스피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 약발이 다함에 따라 지속해서 유동성을 줄여감에 따라서 2017년 말서부터 코스피도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게 됐어요. 단순히 가격 차트에서 선환하고 넘었으니까 코스피 상승 추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코스피가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기인해서 대한민국 인플레이션율이 미국보다 앞서서 계속해서 상승해야지 되고 통화 유통 속도가 0.74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가돼야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수출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돼야 되고 이러한 주요한 경제 지표들의 실적 전환, 턴오버를 확인한 해외 직접 투자 자본들의 투자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어야지만 코스피가 상승 추세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지 됩니다. 이것을 외면하면 안 돼요. 이와 같은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2020년 하반기 여전히 글로벌 경제에 동조돼서 주요한 경제 지표들의 실적 개선세가 미약하게는 나타나고 있지만 2017년 6월 19일서부터 시작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은 이제 수도를 이전해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헌법을 바꾸고자 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와 있다. 과연 코스피 하락 추세가 전환이 되겠는가? 네이버에다가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 이제 블로그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 들어가게 되면 매일마다 이제 주요한 내용을 단편적으로 분석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연관 검색어에 주상지라고 나와요. 얘를 누르게 되면 여기 이제 두 번째로 올라왔네요. 두 번째로 누르게 되면 주상지 카페가 나오게 되게 돼요. 여기서 이제 공개방송 다시 보기 전체나 아니면 주상지 매거진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2019년도 자료를 이제 보거나 검색을 통해서 부동산이라고 치게 되면 2019년도에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 규제 정책이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2018년 12월 공개방송, 유료 과정에서는 그 전부터 이제 다뤄봤었고, 2018년 12월 공개방송에서 2019년을 이제 전망하면서
대한민국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유동성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2019년 기간 대한민국은 자체 정책에 기인한 주요한 경제지표 실적이 악화되게 되는 자체 정책에 기인한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2018년 12월서부터 공개방송서부터 계속해서 공유를 하면서 진척 과정들을, 경제지표들이 악화되게 되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분석해 왔어요. 이 내용들을 여기에 다 담아 놨어요. 여기를 통해서 제가 오늘 공개방송에서 공유를 해드린 그 내용은 매우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다른 국가들은 어땠었는지, 비시장 친화 정책이라는 게 과연 말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비시장 친화 정책이라는 것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로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지, 또한 그러한 기간에 브라질은 어떻게 됐는지, 중국은 어떻게 됐었는지 다 여기에 상세히 분석된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어요. 여기 좌측에 보게 되면 무료 콘텐츠라고 따로 카테고리를 잡아놨고, 여기에 매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과거에 분석했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오픈 수위를 많이 낮춘 게 이 정도예요. 근데 이제 2019년에는 오픈 수위가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여기 과거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 참고할 만한 부동산 관련된 걸 검색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가져가실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